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북한과의 연관성과 국민통합을 빌미로 끝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5.18 당시 복면을 쓴 시민군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5.18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도 법적 처벌을 피해온 구구 인사들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고농기계 판매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사실상 종북딱지를 붙였습니다. 제창이 안 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랬는데요. 보훈처가 꼽은 이유들을 들어보시고 합당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에 대해 올해도 제창 대신 합창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가통합에 저해된다는 건데 기념식에서 애국가 대신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일부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5.18 영화인 임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으로 쓰였고 작사에 참여했던 황석영 씨가 방북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사에 임과 새날이 초기에 처음에 이 노래 행진곡이 나왔을 때 임과 새날과 과연 여기서 나왔던 임과 새날의 의미가 뭐냐. 명확하게 그러면 규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황석영 씨와 함께 노래를 만든 작곡가 김종률 씨는 이 노래가 북한 영화보다 9년이나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임과 새날의 의미는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발합니다. 좁게 이야기하면은 이 5.18 그런 민중 항쟁을 일으켰던 그런 군사 독재 정권들이 물러가는 그날이 바로 새날이고요. 이제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민주와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는 그날. 5.18 행사위원회도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5.18 왜곡 대책위와 함께 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 행사 참석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부 행사에 불참할 경우 이에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에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시의회 의장 등 대구시민 150여 명이 5.18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지난 2013년 김범일 당시 대구시장이 기념식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시의회 의장단과 시민 등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영호남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달빛 동맹을 하고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은 80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복면을 쓴 시민군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군이 얼굴을 가리고 배후에 있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이 사람들은 평범한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보도에 정용국 기자입니다. 5.18 당시 외신 기자가 찍은 복면 쓴 시민군 사진입니다. 극우 인사 지반원 씨는 지난해 낸 5.18 최종 보고서라는 책에서 복면 쓴 시민군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은 당시 시민군 기동 타격대로 활동했던 임성택 씨였습니다. 5.18 유공자인 임 씨는 공수부대에 맞서 총을 들었던 시민을 간첩이나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멀쩡한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을 지금에 와갖고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폭도로 매도오고 불순분자로 매도오고. 사진이나 판결문, 수사기록 등을 통해 찾아낸 복면 쓴 시민군은 임 씨를 포함해 모두 9명. 5.18 역사왜곡 대책위는 이달 안에 명예훼손 혐의로 5.18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 인사들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복면을 한 사람들에서 특정화시켰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은 극우 인사들에게
이번 법적 조치가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 단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에서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후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 내내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심하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광주시와 조직위의 힘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도심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불법 적치물과 노전,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첫인상으로 받는 볼상사나운 모습입니다. 생활 속 작은 일탈로 치부되지만 도시의 품격, 이미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쓰레기죠. 저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일본 같은 데가 되게 깨끗하잖아요. 그게 인상이 되게 남아요. 숙박업소와 식당, 대중교통 등의 친절과 청결도 대회 성공 개최를 담보할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불친절이나 바가지 상온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아서 아직까지 합격점을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도 걸림돌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7월에 열리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고 자원봉사나 대회 기간 승용차 자율 2부제 참여, 경기장을 찾아 관람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 함께 시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주정차 또 특히 승합차의 자율 2부제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촌의 시선이 광주로 쏠리는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와 함께 다시 찾고 싶은 광주가 되도록 하는 데는 축제의 주인공인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가 배우들이 참석한 레드카페 행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1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광주국제영화제는 아시아 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서 개막작을 야외 상영하며 첫 출발을 끊었습니다. 레드카펫에는 홍보대사인 강예원 씨를 필두로 배우 조재현과 서지혜, 이유비 씨 등이 등장해 개막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아시아의 빛, 평화로, 원자폭격 실험 지역에 사는 가정을 다룬 개막작 테스트를 비롯해 31개국 100여 개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금년 9월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 영화제에서는 인류 평화를 다룬 휴머니티 비전과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프랑스 출신 감독 로랑 캉테의 특별전 등이 열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기 좋은 영화로 채워진 패밀리 시네마 부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좋은 영화들을 골고루 포진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다 와서 각각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영화들을 선별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18일까지 닷새간 롯데시네마 충장로관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치러집니다. 그동안 50%를 간신히 넘는 좌석 점유율과 저예산 문제, 그리고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국제영화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2015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오늘부터 4일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30개국 62개 도시의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인권 정책의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인권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또 국가폭력과 노인, 어린이, 이주민 등 8개 분야로 나눠 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포럼 기간 동안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인권 테마 역사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 사업과 중고 농기계 판매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손을 크게 덜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에 빼곡히 자란 풀 사이로 농민이 승용 채초기를 타고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지난해 수동 채초기로 4일 걸려 베어낸 작업을 4시간 만에 힘들이지 않고 마칩니다. 1년 농기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 4시간 정도면 3,000평이 깨끗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40여 종 400여 대의 농기계를 사서 하루에 구입가의 0.3%를 받고 빌려줍니다. 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 사업은 기계 활률이 떨어지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임대 농기계 보험에 가입했고 농번기에는 임대 업무 시간을 늘려 운영합니다. 출고 시간은 아침 8시, 입고 시간은 오후 6시로 각각 1시간씩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회원농협이 공동 출자한 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고농기계를 사고 파는 사업을 1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트랙터 93대를 비롯해서 총 131대 정도 저희들이 중고농기계를 판매를 했습니다. 농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비싸게는 억대에 이르는 농기계를 시중가의 30% 선에 살 수 있고 쓰던 농기계를 팔 수도 있습니다. 중고 농기계 매매와 함께 임대와 수리는 물론 곁에 농자재 백화점까지 갖춘 농기계 수리센터가 바쁜 농사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광주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신보와 광주은행은 각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보증 비율을 최고 100%까지 올리고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2%대 금리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지난 한 해 320여 건으로 이 가운데 교권 침해가 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찾아가는 교원 보호 지원 연수단을 운영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교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 등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KT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6년 만에 선발 등판한 임준혁 선수는 역투를 펼쳤고 김주찬이 돌아온 타선은 폭발했습니다. 2,512일 만입니다. 6이닝 2실점으로 팀의 10대2 승리를 이끌며 6년 만에 선발승을 따낸 임준혁 선수. 스프링 캠프 때부터 선발 후보로 꼽혔지만 갑작스런 허리 부상으로 휴식기를 가져야 했는데요. 감독님께 너무 죄송했다는 임준혁 선수는 첫 선발전에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님한테 좀 너무 죄송했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한 달 정도 비웠던 게 투수들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지금 몸 관리해갖고 안 아픈 게 더 그럴 것 같고 안 내려가고 꾸준히 던져주는 게 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캠프랑 또 시즌이랑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캠프 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막상 시즌 들어가고 본게임에 또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국민이나 코칭 스태프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 야구장에서. 야구만 할 수 있게끔. 그게 제가 많이 멘탈적으로 많이 바뀐 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김주찬 선수가 돌아온 타선은 호랑이 기운이 솟았습니다. 김주찬은 돌아오자마자 2안타 3타점을 올리며 타선의 공격을 이끌었고 타선 전체는 김원섭의 홈런을 포함해 12안타를 때려내며 10점을 뽑아냈습니다. 속속 돌아오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선배들의 빈자리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젊은 선수들. 신구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올 시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두산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은 서재웅, 두산은 장원준 선수입니다. 기아의 5연승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양귀비.
이 농어촌에서는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키우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 적은 양이라도 텃밭 등에 키우다 처벌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김진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도의 한 어촌 마을. 두세 평 남짓한 텃밭에 꽃을 피운 양귀비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잔털이 많은 관상용과 달리 줄기와 열매가 매끈한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모두 압수 대상. 반듯한 군락에 400주가 발견됐지만 주인은 저절로 싹이 났을 뿐 고의로 심은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다 뽑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씨가 하나만 있으면 흩어져 갖고.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입니다. 50주인데 이 정도 양을 재배해도 입건 대상입니다. 무릎이 아팠을 때 쓴다든지 아니면 가축의 치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지난해 양귀비를 텃밭 등에서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주민은 전남에서만 67명, 압수량도 17,000여 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 상비약으로 보통 이렇게 한두 그루씩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거의 병원 또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마약이 상비약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섬과 농어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은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61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1월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가 행정자치부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라며 자녀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장성읍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 A씨를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의 전창덕 교수 연구팀이 독성 T임파구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죽이는 방법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독성 T임파구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작용 원리가 밝혀지지 않아 치료법 개발 등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신종플루나 AI 등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암 정복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